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기말수용 붕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정리하면요. 제일 처음에 이제 회계순환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회계순환 과정은요. 제일 처음에 거래가 발생하죠. 거래 발생한 것을 장부에 기록하게 되겠죠. 거래 발생, 회계상 거래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겠죠.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을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 이것이 거래였죠. 거래된 것을 이제 장부에 기록해야 되겠죠.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이 붕괴하게 되겠죠. 붕괴. 그래서 붕괴는 제일 처음에 차변과 대변을 나누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금액을 적게 되겠죠. 금액을 적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금액에 대한 계정 과목을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게 된다. 이것이 붕괴였죠. 그 다음에 이제 붕괴가 끝나면 이제 각 계정별로 옮겨 적는 절차, 전기하게 되겠죠. 전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준 거래가 됐었죠. 기준 거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것을 기록하는 절차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이 됐죠. 그러니까 기말이 됐어. 기말 12월 31일에 하는 절차. 이것이 결산 절차가 되겠죠. 결산 절차는요. 제일 처음에 시산표 작성했었죠. 그 다음에 장부 마감, 재무제표 작성 이런 단계별로 회계 절차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시산표 작성, 결산 절차 중에 하나가 되는데 기말수용 붕괴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시산표 작성하게 되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수정 전 시산표 작성하는 거였죠. 수정 전 시산표 작성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부 마감, 재무제표 작성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기말 수정 붕괴 사항은 이제 발생 항목과 이원 항목들에 의해서 붕괴 사항이 새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한 다음에 장부 마감, 재무제표 작성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진도 나갈 기말 수정 붕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프린터 내용 보시면요. 기말 수정 붕괴 개념 현금주의 등 발생주의 이외의 방법에 의해 기록된 회계기간 중에 회계 기록들을 발생주의로 수정하는 붕괴 이것을 기말수용 붕괴라고 하죠. 분류하게 되겠죠. 분류는요 발생 항목 그 다음에 이연 항목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발생 항목은요 경제 사건이 현금의 수수에 앞서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미수 수익,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발생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사건이 현금 수수에 앞서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아직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 항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금을 나중에 지급하거나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발생 항목. 그 다음에 이연 항목이 나오죠. 이연 항목은요, 현금의 수수가 경제적 사건에 앞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급 비용, 그 다음에 선수 수입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연 항목은 현금 수수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현금을 미리 받거나 아니면 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이때가 이연 항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 항목, 첫 번째 발생 항목은요, 발생 주의에 따라 채권 채무가 확정되었으나 동채권 채무의 회수 또는 결제 시기가 차기 이후에 도래하는 항목이다.
이것이 발생 항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생 항목은 미수 수익,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미수 수익. 미수 수익은요 발생 주에 따라 기간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단기 수익 중 미수액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되겠죠. 이것이 미수 수익, 아직 받지 않은 것, 이것이 미수 수익이에요. 그래서 미래 현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미수 수익이 되겠죠. 권리, 권리하면 또 오는 것이 있죠. 뭐였죠? 네,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미수 수익은 자산 항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은요, 발생되었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을 발생 주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그래서 미래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의무는 뭐였죠? 네, 부채에 해당이 되겠죠. 부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부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미지급 비용이다. 정리되셨죠? 두 번째 이제 이연 항목이 나와요. 이연 항목은요, 현금은 이미 수수되었으나 그에 따른 권리나 의무가 차기 이후에 도래하여 발생 주에 따라 수익이나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연시키는 항목, 이것을 이연 항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연 항목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성급 비용 그리고 선수 수익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성급 비용. 성급 비용은요 계속적인 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한 비용 중 기간 미경과로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연 처리하는 계정이다. 이것이 성급 비용에 해당이 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용 처리법,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산 처리법. 비용 처리법 보시면요, 일단 이제 비용을 처리하게 되겠죠. 보험료에서 보험료 과목을 비용 처리하는 방법, 이것이 비용 처리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산일 기말수정 분기는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부분을 성급 보험료 과목으로 자산으로 대체한다. 이것이 비용 처리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자산 처리법. 자산 처리법은요, 성급 보험료 과목으로 하여 자산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자산 처리법에 해당이 돼요. 성급 비용에는 두 가지 방법, 비용 처리법 그리고 자산 처리법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연습 문제는 자산 처리법에 의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두 번째, 선수 수익. 선수 수익은요, 현금은 수령하였으나 기간 경과에 따라 단기 중 발생하지 않은 수익을 이연 처리하는 계정이다. 그래서 미래의 용역 등을 제공할 의무, 부채에 해당이 되겠죠. 선수 수익은 부채. 아까 성급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자산 항목이 되는 거였죠. 선수 수익도 두 가지 처리 방법이 있었죠. 아까 성급 비용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죠. 반면에 선수 수익은 일단 수익으로 처리하게 되겠죠. 임대료라는 수익 항목이 있죠. 그래서 임대료라는 과목으로 수익 처리하는 방법, 이것을 수익 처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산일 기말수용 분기에는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부분을 선수 임대료 과목으로 부채로 대체한다. 이것이 수익 처리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부채 처리법. 선수 임대료 과목으로 하여 부채 처리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성급 비용과 선수 수익은 첫 번째 성급 비용은 자산 처리법으로 회계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은 부채 처리법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론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연습 문제 있죠. 연습 문제 네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미수 수익이 나오죠. 미수 수익을 한번 읽어보세요.
미수수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대한파이낸스는 2020년 4월 1일에 1,000만 원을 고객에게 대출하였다. 그러니까 대한파이낸스가 고객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거죠. 빌려줬으니까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겠죠.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자산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미수수익은 자산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받게 되겠죠.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미수 수익.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기간은 1년이고, 그 다음에 대출 이자율은 연 12%이고, 그리고 이자는 2021년 3월 31일에 원금과 같이 회수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회수는 그 다음에 3월 31일에 이자를 받게 되겠죠. 이것이 미수수익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현금을 받는 시점은 언제가 되죠? 네, 2021년에 현금을 받게 되죠. 이때 시점에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미수수익.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인식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해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이렇게 구분해줘야 되죠. 그래서 2020년 4월 1일이 거래가 발생한 거겠죠. 그래서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구분해줘야 되겠죠. 이때 개월수가 몇 개월이죠? 네, 9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9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은 12분의 9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3월 31일이 되는 거죠. 3월 31일까지 해서 3개월이 되겠죠. 이것을 12분의 3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1,000만 원을 고객에게 대여해줬죠. 대여해준 것에서 이자를 받게 돼요. 이자가 연 12%면 1,000만 원 곱하기 12% 해주게 되면은 얼마가 되죠? 네, 120만 원 되겠죠. 그래서 120만 원을 인식해줘야 돼요. 그래서 12분의 9만큼 2020년에 이자를 인식해주고 그 다음에는 12분의 3만큼 이자를 인식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9개월만큼 그리고 3개월만큼 이렇게 인식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0만 원 곱하기 12분의 9 이렇게 주게 되면 2020년에 발생한 이자는 얼마가 되죠? 네, 90만 원 되겠죠. 그 다음에 2021년에는 3개월분, 그러니까 120만 원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주게 되면 얼마가 되죠? 네, 30만 원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자 인식해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박스가 나와 있죠. 구분하고 2020년, 2021년 이렇게 구분했죠. 첫 번째에 나오는 거 보니까 대출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 발생액. 그러니까 대출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 발생액. 이것을 인식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020년에는 9개월분에 대한 이자를 인식해주고, 그 다음에 2021년에는 3개월분에 대한 이자 인식해줘야 되겠죠. 그 금액을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2020년에는 90만 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겠죠. 90만 원. 그 다음에 2021년에는 30만 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이 경과에 따른 이자 발생액. 그러니까 이것이 발생주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생주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첫 주차, 2주차 이제 다른 분이 하셔서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그쪽 부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받은 금액. 현금을 받은 금액은 그 다음에 받게 되겠죠. 언제 받죠? 네, 2021년도에 받게 되겠죠. 그래서 현금을 받은 금액은 2021년에 적는다. 그러니까 이때 12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120만 원은 2021년에 기록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현금을 받는 시점, 이것이 현금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미지급 비용 나오죠. 미지급 비용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이제 미지급 비용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같이 읽어볼게요. 대한파이낸스는 2020년 4월 1일에 1,000만 원을 은행에서 차입하였다. 차입 기간은 1년이고 차입 이자율은 연 10%, 그리고 이자는 1년 후 원금 상환 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미지급 비용도 발생 항목이 되겠죠. 나중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죠. 나중에 지급한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자를 지급한다. 이것이 미지급 비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왔죠. 빌려온 것을 그 다음에 갚는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죠. 1,000만 원 빌려왔죠. 1,000만 원. 그러니까 1년치는 1,000만 원인데 이때 이자율이 10%가 되겠죠. 그러니까 1,000만 원 곱하기 10% 해주게 되면 얼마죠? 네, 이자는 총 1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100만 원에 대해서
2020년에는 9개월분에 대해서 인식해주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3개월분에 대해서 이자를 인식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인식해주게 되면 첫 번째 2020년도에는 100만원 곱하기 12분의 9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네, 75만원 나오게 되겠죠. $75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2021년도에는 3개월분에 대해서 이자 인식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얼마죠? 네, 25만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는 2020년에는 12분의 9, 9개월분에 갖고 75만원.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3개월분이 되니까 25만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눠서 인식하는 것이 발생주의다. 그래서 아까 미수 수익처럼 기록해 주시면 2020년에는 차입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 발생액은 2020년 75만원 기록해 주면 되겠죠. 75만원.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25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이자는 1년 후 원금 상환 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원금 상환 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자를 갚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점은 2021년도가 되겠죠. 아까 미수 수익과 같게 되겠죠. 이것이 발생 항목.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현금으로 지급 금액이 나오죠.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2021년도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10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이 발생 항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되시면 선급 비용이죠. 선급 비용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선급 비용 볼게요. 선급 비용은 이연 항목이 되겠죠. 이연 항목이다.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대한파이낸스는 2020년 4월 1일에 1,000만 원을 은행에서 차입하였다. 차입 기간은 1년이고 차입 이자율 10%.
그래서 차입과 동시에 1년분 이자를 미리 지급하였다.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1,000만 원 차입을 했죠.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자율 보니까 10%가 되겠죠. 곱하기 10%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자는 얼마가 나오죠? 네, 1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경과분에 따른 이자 인식해줘야 되겠죠. 기간 경과분. 그래서 2020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는 거죠. 몇 개월이죠? 네, 9개월 되겠죠. 12분의 9 해줘야 되겠죠. 12분의 9.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도 3개월분에 대한 이자 인식해줘야 되는 거죠. 1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자를 인식해주게 되면요. 2020년에는 100만 원 곱하기 12분의 9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금액이 75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3개월분에 대한 이자를 인식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죠? 네, 25만 원. 이렇게 인식해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발생주의. 그래서 거기 이제 표에 차입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 발생에다가 2020년에는 75만 원,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25만 원 기록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발생주의다. 그 다음에 성급비용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차입과 동시에 1년분 이자를 미리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1년분 이자를 미리 지급한 거죠. 언제 지급했을까요? 네, 2020년에 미리 지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급한 시점이 2020년 되겠죠. 아까 미수수입, 미지급 비용은 그 다음 연도에 지급하거나 받는 거였는데 성급 비용은 2020년 4월 1일에 미리 지급한 거죠. 그러니까 빌리자마자 바로 지급을 한 거죠. 이것이 성급 비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100만 원을 언제 받을까요? 네, 그쵸? 2020년도에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기록하는 것이 발생주의, 받은 시점을 기록하는 것이 현금주의.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성급비용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수수익 있죠? 선수수익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선수 수익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수 수익 문제 보시면요. 대한 파이낸스는 2020년 4월 1일에 1,000만 원을 고객에게 대출하였다. 대출 기간은 1년이고 대출 이자율은 연 12%이다. 네, 대출과 동시에 1년분 이자를 미리 받았다. 이것이 선수 수익이 되겠죠. 1년분 이자를 미리 받았다. 선수 수익. 그래서 이제 표를 그리게 되면요. 2020년, 2021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1,000만 원을 대여해줬죠. 대여해주고 나중에 받을 이자 되겠죠. 이것을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제 인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자율 보니까 12%. 그래서 1,000만 원 곱하기 12% 해주게 되면 얼마죠? 네, 120만 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120만 원 곱하기 2020년에는 9개월분에 대한 이자 인식해줘야 돼요. 그래서 12분의 9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0만 원 곱하기 12분의 9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얼마죠? 네, 90만 원.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120만 원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해주게 되면 네, 30만 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9개월분에 대한 이자, 3개월분에 대한 이자 이렇게 인식해주는 방법이 발생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표에 대출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 발생액을 2020년에는 90만 원,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3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 또 보세요. 대출과 동시에 1년분 이자를 미리 받았다. 그러니까 미리 받은 거죠. 현금을 미리 받았다. 언제 받았죠? 네, 2020년 받았죠. 2020년 4월 1일에 이자를 미리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자 받은 것을 언제 적어야 되죠? 그쵸? 2020년도에 적어야 되겠죠? 12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발생주의, 현금주의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정 분계 유형이 나오죠. 4월 1일, 5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 있죠. 네 가지 케이스를 각각 읽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겠어요?
이거 정리되셨죠? 그럼 일단 4월 1일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월 1일 800만 원을 은행에서 차입하였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갚을 의무가 발생했겠죠. 이것이 성급 비용에 해당이 돼요. 차입 기간 1년, 차입 이자율 10%, 그러니까 800만 원 곱하기 10% 해주게 되니까 1년분 이자는 80만 원 나오게 되겠죠. 80만 원을 구분해줘야 되겠죠. 80만 원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9개월분이 되겠죠. 9개월분에 대한 이자 인식해주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1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되겠죠. 3월 31일까지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80만 원 곱하기 12분의 9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2020년에는 이렇게 해주면 얼마가 나오죠? 60만 원 나오게 되겠죠. 2020년도에는 60만 원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80만 원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주게 되면은 얼마죠? 20만 원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인식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한번 분계 한번 해볼게요. 분계해주게 되면요. 분계는 제일 처음 2020년 4월 1일 은행에서 차입한 것을 회계 처리해줘야 되겠죠. 회계 처리해주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현금을 받아왔죠. 800만 원 받아왔어요. 이것이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이것을 차변에 기록해 주시면 돼요. 차변에 현금 8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죠. 1년분이죠. 1년분이니까 단기 차입금이 되는 거죠. 단기 차입금 800만 원 이렇게 인식해주면 되는 거죠. 이것이 4월 1일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을 때 회계 처리. 근데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에 1년분 이자 80만 원을 성급하였다. 성급한 시점이 2020년 되겠죠. 이때 80만 원 지급해 줬겠죠. 그래서 80만 원을
이때 인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자를 미리 지급을 했죠. 그래서 성급 비용 내지는 성급 이자가 되겠죠. 이 금액이 8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지급해줬죠. 대변에 현금 80만 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 했죠? 12월 31일은 9개월분에 대한 이자를 인식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식해주게 되면요. 금액을 기록해주게 되면 2020년 60만 원 기록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차변 쪽에는 이자 비용 기록해주면 되겠죠. 이자 비용을 60만 원만큼 인식해주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성급 비용을 기록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인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 3개월 분에 대한 이자 인식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2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성급 비용 이자 2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금 갚은 거 인식해 줘야 되겠죠. 원금. 그래서 차변에는 차입금을 없애줘야 되겠죠. 부채 감소, 단기 차입금 8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현금을 지급해주게 되죠. 현금 800만 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는 거죠. 이것이 성급 비용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일자 있죠? 1일자 읽어보시고 이론표 한번 그려보세요.
두 번째 이제 1일자 보도록 할게요. 1,000만 원을 은행에서 차입하였다. 차입 기간은 1년. 차입 이자율 12%. 그 이자는 2021년 4월 30일에 원금 상환 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거기다가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4월 30일 원금 상환 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거기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급한 거죠. 나중에 지급한 것은 네, 발생 항목이 되겠죠. 발생 항목이 되니까 미지급 비용이 되는 거죠. 미지급 비용. 그래서 1,000만 원을 은행에서 차입하였다. 이때 회계 처리해줘야 되겠죠. 회계 처리해주게 되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현금, 자산이 증가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부채가 증가했겠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 대변에 단기 차입금 1,000만 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를 보니까 12%가 되겠죠. 1,000만 원 곱하기 12% 해주게 되면 12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120만 원을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 인식해주면 돼요. 그래서 2020년에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몇 개월 되는 거죠? 네, 8개월 되는 거죠. 8개월. 그래서 12분의 8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되겠죠. 몇 개월이죠? 4개월. 그래서 12분의 4 이렇게 주게 되면은 금액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120만 원 곱하기 12분의 8 이렇게 주게 되니까 80만 원 나오게 되는 거죠. 80만 원.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4개월분 되니까 12분의 4 얼마죠? 네, 40만 원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인식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2020년 12월 31일자 회계 처리해줘야 되겠죠. 회계 처리해주게 되면은 금액을 기록해줘야 되겠죠. 금액은 8개월분 되니까 80만 원 되는 거죠.
비용을 인식해줘야 되겠죠. 비용 인식해주니까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대변 쪽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 부채 잡아야 되겠죠. 미지급 비용. 그래서 미지급 비용 80만 원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21년 4월 31일자 이때에도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인식해줘야 되겠죠. 차변에 이자 비용 40만 원. 그 다음에 대변 쪽에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인식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인식해줬죠. 그 다음에 할 것은 이자 지급한 거 기록해줘야 되겠죠. 현금 지급한 거. 현금 지급한 거. 그러니까 이제 미지급 비용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비용 120만 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지급해줬죠. 현금 120만 원. 이것이 이자분이 되겠죠. 이자분. 그 다음에 이제 원금 있겠죠. 원금을 갚아줬죠. 그러니까 부채 감소해야 되겠죠. 부채 감소해주게 되면은 차변에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지급해줬죠. 대변에 현금을 갚은 거죠.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가 되세요? 그래서 2021년도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게 되는 거죠. 갚게 되니까 이거만큼 갚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세 번째에 나오죠. 치연 1일자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론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 다음에 취업 1일자 보도록 할게요. 취업 1일자 2천만 원을 대출하였다. 대출한 것은 대여했다는 의미가 돼요. 빌려준 거죠. 대출 기간 1년, 그리고 대출 이자율 20%, 이자는 2021년 6월 30일 원금 회수 시 받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원금을 받을 때 이자도 같이 받기도 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미수 수익이죠. 미수 수익. 그러니까 2천만 원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2천만 원 되는 것이고 1년분 이자가 20%. 그러니까 2천만 원 곱하기 20% 해주게 되면 400만 원 오게 되겠죠. 400만 원을 나눠주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반씩 나눠주면 되겠죠. 12분의 6, 12분의 6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6개월분. 그러니까 해주게 되면 200만 원씩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020년 200만 원, 2021년 200만 원 이렇게 각각 이자를 인식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 대출한 것은 대여해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계 처리해 주게 되면요. 차변에 대여해 준 것, 대여금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대여금, 자산의 증가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대여해 준 거죠. 나갔죠.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2천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이것이 2020년 7월 1일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 12월 31일에는 6개월분에 대한 이자 인식해줘야 되겠죠. 6개월분에 대한 이자가 2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200만 원 차변에 미수 수익 200만 원. 그러니까 미수 수익은 자산으로 인식해 주는 것이 되는 거죠. 미수 수익 2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6개월 후에 대한 이자 수익 200만 원 이렇게 인식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6개월 후에 대한 이자 인식해 줘야 되겠죠. 6개월 분. 그러니까 이것도 2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미수 수익 200만 원. 그 다음에
다음에 이자 수익 200만 원. 이렇게 인식해 주면 되겠죠. 이것이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이렇게 인식해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회계 처리해 줘야 되겠죠. 이자 받은 거. 그래서 현금을 받았죠. 현금 인식해 줘야 돼요. 그래서 현금 400만 원. 그 다음 이제 대변 쪽에는 미수 수익을 잡았던 것을 없애줘야 되겠죠. 미수 수익 400만 원. 이렇게 인식해 주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자분. 그 다음에 이제 원금 받아야 되겠죠. 원금. 그래서 원금 받은 거 차면에 현금 2천만 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변 쪽에는 단기 대여금 자산의 감소. 결국 이제 2,400만 원을 현금으로 다음 연도에 받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이 뭐죠? 네, 미수 수익이 되는 거죠. 미수 수익도 뭐였죠? 어떤 항목이었죠? 네, 발생 항목이었죠. 그래서 발생 항목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 정리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10월 1일 있죠? 10월 1일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표를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10월 1일자 한번 볼게요. 3천만 원을 대출하였다. 대출 기간 1년, 대출 이자율 20%, 1년 분 이자 600만 원을 대출 시점에 미리 받았다. 거기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대출 시점에서 미리 받았다. 그러면 받은 시점은 언제죠? 네, 2020년 되겠죠. 그걸 인식해 주게 되면 선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를 그려볼게요. 표를 그리게 되면 원금은 3천만 원 되겠죠. 3천만 원. 3천만 원을 대여해 준 거죠. 빌려준 거죠. 빌려줬으니까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회계 처리 주게 되면요. 대여해 준 것은 단기 대여금. 그래서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자산의 증가 3천만 원. 그다음에 현금을 줬죠. 자산의 감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인식해 주게 되면요. 3천만 원 곱하기 20% 해주게 되면은 6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600만 원을 2020년에는 3개월 분에 대한 이자 인식,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9개월 분에 대한 이자 인식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식해주게 되면요. 600만 원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렇게 주게 되면은 얼마 나오죠? 네, 15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020년에는 150만 원,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12분의 9 이렇게 주게 되니까 45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받는 시점, 이자를 받는 시점은 2020년 되겠죠. 10월 1일자에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자를 지급해주는, 이자를 받는 것이 되겠죠. 이자 받게 되니까 2020년 10월 1일자에 현금을 받게 되죠. 현금
6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네, 선수 수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인식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에 기간 경과부에 대한 이자 인식해줘야 되겠죠. 인식해주게 되면요. 차변에 선수 수익이 되겠죠. 선수 수익 내지는 선수 이자. 선수 수익 150만 원 이렇게 인식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 150만 원. 그래서 상표분에 대한 이자는 15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9월 30일 이때는 9개월분에 대한 이자 인식해줘야 되겠죠. 9개월분에 대한 이자는 450만 원. 그래서 차변에 선수 수익 45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이자 수익 450만 원. 이렇게 인식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금을 인식해줘야 되겠죠. 원금. 원금 이제 현금 받죠. 차변에 현금 3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대변 쪽에는 단기 대여금이 되겠죠. 이렇게 인식해주면 되는 거죠.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요, 기말수정 공개에 대해서 공부했죠. 기말수정 공개는 제일 처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지고 공부했던 시험표 작성인데 이거는 수정전 시험표를 작성을 한 거였죠. 수정전 시험표 작성하고 결산일에 가서 이러한 네 가지 항목, 제일 처음에 미수 수입, 그 다음에 선수 수입, 그 다음에 성급 비용,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이러한 네 가지 항목들을 기록해 줘야 되겠죠. 기말, 수정, 분계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수정 후 시험표를 작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장부 마감, 재무제표 작성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약간 오늘 공부한 내용이 약간 어려웠죠? 이것을 이제 한번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